이번에는 답에서의 쌉솔버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좋아하는 테스트 피그 돼지머리 하나를 좀 꺼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드를 하나 또 만들어서 Y를 5 정도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로우 콜럼을 5,5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간격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 투 포인트 노드로 돼지머리를 그리드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팩을 해주죠. 자, 그리고 널로드 하나를 달아서 이제 다이나믹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리지드 바디를 이제 넣어 줄 건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누르면은 리지드 바디를 여기서 쉘프 탭으로 누르면은 기존에 있는 다이나믹이 합쳐지게 돼버려요. 우리는 여기 다이나믹 작업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솔버도 안에 다이나믹 노드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이나믹 노드가 이미 활성화가 돼 있는 거죠. 솔버 안에 있는 다이나믹 노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이나믹인지 모르고 만든 노드에도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땐 이런 걸 항상 주의해 줘야 되고요. 자, create new simulation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이제 바뀌었죠. 자, 선택하고 RBD 오브젝트 이렇게 해줘서 이제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컬리전 탭에 가셔서요, 그라운드 플랜 땅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요. 자, 오토답 네트워크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요 지오메트리의 스프레드시트에 이렇게 GO2에 여기에 지오메트리에 가보면 어트리뷰트들, 우리 지오메트리가 실제로 여기 어트리뷰트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트리뷰트도 있었지만요, 새로 생긴 어트리뷰트들도 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DYN에서 제가 선택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옮겨주고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어트리뷰트가 답 임포트로 다이나믹을 하고 나면 이런 많은 어트리뷰트들이 이렇게 포함돼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이제 몇 가지 어트리뷰트들을 오늘 같이 배울 건데요. 자, 먼저는 이제 이 액티브라는 어트리뷰트예요. 액티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답 임포트 위에다가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요. 이렇게 이 액티브라는 어트리뷰트,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나중에 여기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액티브라는 어트리뷰트를 i 인티저 액티브 미리 만들어서 0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이 i 액티브라는 어트리뷰트가 0이 됐어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시뮬레이션이 안 움직여요. 자, 다시 지오메트리에 가서 이번에 다시 요거를 1로 바꿔보면 이제 다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티브라는 어트리뷰트가 1이 돼 있어야지 이 시뮬레이션이 액티브가 되는 거고요. 액티브란 어트리뷰트가 만약에 0이면은 시뮬레이션이 안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어트리뷰트는 이제 선택 지워버리고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플레이하면 다시 돌아가죠. 자, 답 네트워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네트워크에 이제 GO2 여기에 가서 어트리뷰트를 확인해 보면 액티브가 1로 돼 있어요. 다시 sab로 가서 이렇게 켜보면은, 켜서 액티브를 강제로 0을 넣어보면, 네, 답에 가보면 이제 액티브가 0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디서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니셜 오브젝트 타입의 종류가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말고 스태틱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이제 움직이지 않지만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주지만 움직이지 않는 거. 이제 크리에이트 스태틱으로 오브젝트를 한번 바꿔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액티브 값이 전부 0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create active object 1, create static object 이렇게 바꿔주면 0. 이렇게 액티브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 바꾸는 이 옵션은요, 여기에는 이렇게 파라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파라미터가 하는 일은 이 RBD 팩 오브젝트의 액티브 값을 1로 넣을 거냐 0으로 넣을 거냐 이거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자, 재밌는 건 여기서 이렇게 0으로 설정을 해줘도요, 이 값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쌉에서 이 액티브라는 어트리뷰트가 이미 있다면, 이렇게 들어있다면 이 항목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create static인데도 1로 돼 있죠. 바로 어트리뷰트를, 쌉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얘가 아까는 스태틱이면 이게 0이었는데 지금은 쌉에 액티브가 있으니까 그대로 1인 상태고요. 당연히 스태틱 오브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이나믹에서 쌉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오버라이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파라미터들로 인해서 액티브나 이런 값들이 설정이 되더라도 쌉에 같은 이름의 어트리뷰트들이 있다면 덮어쓰기 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액티브가 1로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스태틱으로 하든 액티브를 하던 얘는 액티브 1로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요, 우리가 답에서 파라미터로 만들 때는 전부 액티브든지 전부 스태틱이든지 이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쌉에서 어트리뷰트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개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어트리뷰트 랭글에 이 iActive라는 이 어트리뷰트를요 0으로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줄 거냐면 if 가로 열고 랜덤 ptnum 시드 값, 자, 랜덤 값이 0.5보다 작으면 이렇게 해볼까요? 절반 정도겠죠. 액티브를 얘네들은 켜줘라.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답에서는 끄던지 스태틱이던지 액티브던지 이렇게밖에 이렇게 고민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주면 랜덤하게 절반은 시뮬레이션 되고 절반은 시뮬레이션 되지 않는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바꿔볼 건데요. 자, 액티브는 이렇게 0으로 놔두고요. 자,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ptnum이 프레임보다 작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iActive는 1로 바꿔라. 이렇게 식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프레임은 1프레임이니까요. ptnum이 1보다 작은 거 0번 포인트만 액티브가 켜지겠죠. 그런데 프레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 둘씩 액티브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0번 포인트부터 차례대로 대지가 이렇게 액티브가 돼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한 개만 액티브 되고 더 이상 액티브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자,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 다이나믹이라는 이 답 네트워크의 특성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전 프레임을 갖고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오브젝트의 시작 프레임에 있는 이 지오메트리를 넣고 그 다음부터는 이 경로에서 액티브 어트리뷰트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전 프레임 정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첫 프레임에 얘가 액티브였고 나머지 꺼진 상태에서 액티브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 프레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커짐에 따라서 이런 게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첫 프레임의 액티브 값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이렇게 계속 갱신을 해주면서 사용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RBD 오브젝트 노드에 보면 override attribute from sub 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걸 체크해 주면은 여기에 있는 이 어트리뷰트들은 첫 프레임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매 프레임마다 어트리뷰트를 갱신해 준다. 뭘로 갱신하냐면 이 쌉에 들어있는 이 값으로 갱신을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액티브 말고도 애니메이티드랑 딥포밍이라는 이 어트리뷰트가 디폴트로 들어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또 다시 한번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액티브 갱신이 되나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요게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례대로 전부 쓰러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시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서 굉장히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자, 여기 들어가서 프레임 대신에 어떻게 해줄까요? 프레임 곱하기 ptnum 곱하기 5 이렇게 해주면 이제 5프레임에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는 대지들을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좀 빠른 것 같으면 ptnum 곱하기 10 이렇게 해주면 이제 10프레임에 하나씩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하나씩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자, 어트리뷰트가 오버라이드 된다. 그리고 액티브라는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액티브와 스태틱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네트워크에 쌉솔버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쌉솔버라는 노드고요. 자, 이 노드를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추가해 줄 거느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할 수 있을 텐데, 리지드 바디 솔버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인풋이 더 있죠. 마우스로 올려보면 프리 솔버라는 게 있고요. 여기 또 보면 포스트 솔버라는 이렇게 솔버를 꽂는 인풋이 있어요. 거기에 이 쌉솔버를 연결해 주면 되죠. 자, 포스트 솔버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쌉 노드들로 솔버를 구성할 수 있겠죠. 자, 트랜스폼 이렇게 하나 달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한번 해볼 거냐면은 로테이션을 X축으로 5도 정도만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돼지 머리들이 회전을 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리지드 바디 솔버가 계산을 하고 쌉솔버에서 똑같이 로테이션 5만큼을 계속 돌리면서 회전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아까 액티브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액티브 설정이 켜진 애들은 컬리전을 하고 나머지 애들은 컬리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쌉솔버는 액티브하고 관계없이 그냥 동작하는 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너무나도 당연한 게 이 액티브가 켜지고 꺼지고 스태틱, 액티브 이런 건요. 리지드 바디 솔버가 하는 일이에요. 리지드 바디 솔버가 액티브라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판단해서 동작을 하는 거죠. 쌉솔버는 단순히 쌉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뭐 액티브가 켜있건 꺼있건 상관없이 그냥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테이션은 계속 5도씩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쌉솔버 안에서도 액티브가 0인 애들만 이렇게 좀 찾아서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트랜스폼 노드는 이제 프리미티브를 돌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액티브라는 이 어트리뷰트 자체는 이제 인트 그리고 포인트 어트리뷰트죠. 그래서 이 포인트 어트리뷰트를 프리미티브를 돌릴 수 있도록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프로모트를 이용해서 자, 요 액티브라는 어트리뷰트를 프리미티브로 이렇게 바꿔줄 건데요. 자, 이걸 그냥 그대로 바꿔버리면은 이번에는 리지드 바디 솔버가 또 액티브가 없어지니까 액티브가 아예 프리미티브로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동작을 또 하질 않겠죠. 자,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없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바로 바꾸지 않고 대신에 change new name 이걸 이용해서 프리미티브 액티브 p 액티브라고 그냥 임의로 이름을 지어주고요. delete original을 체크를 해제해서 이렇게 액티브, 피액티브 이렇게 둘 다 어트리뷰트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의 그룹에다가 자, 그룹에다가 골뱅이 피액티브는 1인 애들만 돌리세요. 이렇게 골뱅이 설정을 해주고 나면요.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
자, 이제 액티브가 켜지는 애들이 켜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회전을 하기는 하는데 회전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컬리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뭔가 이렇게 좀 땅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유인 즉슨 우리가 리지드 바디 계산을 하고 나서 로테이션을 주니까요.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솔버의 계산 순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지드 바디 솔버라 하면 컬리전을 계산하는 건데요. 리지드 바디 솔버로 컬리전을 계산하고 나서 회전을 시켜버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회전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컬리전 계산을 하면 혹시라도 뚫고 들어가 있더라도 그 들어간 만큼을 좀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쌉솔버를 리지드 바디의 요 포스트 솔버, 리지드 바디 솔버 계산하고 그 포스트, 그 이후에 계산한다. 이쪽이 아니라 요 앞쪽에 프리솔버 쪽에다가 이렇게 바꿔서 연결을 해주고 나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컬리전을 먼저 로테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컬리전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컬리전 문제 없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왜 앞으로 가고 있냐면요. 이 상태에서 회전하고 다시 컬리전, 회전하고 컬리전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쌉솔버를 리지드 바디랑 같이 섞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작업들을 또 같이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리지드 바디 솔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프리 포스트, 이렇게 두 개의 솔버를 꽂는 곳이 디자인이 돼 있어서 이렇게 쉽게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꼭 리지드 바디 솔버뿐만 아니라 뭐 쌉솔버를 두 개를 사용한다던가 뭐 다른 솔버들을 또 사용할 때 이런 인풋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솔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멀티솔버라는 솔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멀티솔버 아이콘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솔버를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아이콘이고요. 자, 그래서 이 리지드 바디 솔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자, 이 RBD 팩 오브젝트를 멀티솔버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자, 여기 분홍색 이쪽에 리지드 바디 솔버도 이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제하니까 분홍색으로 인풋이 바뀌었죠. 아웃풋이. 자, 여기다가 리지드 바디 먼저 쌉솔버 그 다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솔버를 연결해주면 차례대로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해보면 리지드 바디 먼저 쌉솔버 다음이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파고드는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두 개의 순서를 만약에 이렇게 바꿔주면 리지드 바디 솔버 먼저 쌉솔버 먼저 리지드 바디 솔버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먼저 회전시키고 리지드 바디 계산하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들을 해 나갑니다. 아까 리지드 바디 솔버에 프리포스트 연결한 거랑 사실 같은 기능이고요. 이 디자인 자체도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멀티 솔버로 구성이 돼 있어서 2번 프리솔버, 그 다음에 원래 솔버, 3번 포스트 솔버, 그냥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멀티 솔버 사용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